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가족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 뉴스인사이드에서는 설 특집으로 홍준표 경남도지사 특별대담 경남도정을 듣는다로 진행하겠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경남도정도 이제 중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는 굵직한 주요 현안의 해결과 함께 경상남도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할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 홍준표 경남도지사 나와 계십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설을 맞았는데요. 경남도민들께 설 인사부터 해주시죠. 우선 350만 도민 여러분 설날 잘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금년에는 연초에 품었던 꿈들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설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한민국 조선 산업의 1번지 경남. 세계 조선 빅3 중 2개가 경남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경남의 성장 동력이던 조선 산업이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 조선사 3곳이 지난해 천문학적인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 수주 목표를 지난해보다 20% 낮췄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 3대 조선소 모두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창원 지역 대기업들은 수출과 내수 부진에 빠졌습니다. 이딴 경영난에 기업들은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섰습니다. 경남의 주력 산업이 침체된 가운데 경상남도는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2014년 12월 경남은 항공과 나노융합, 해양 플랜트 3개 국가산단을 유치했습니다. 항로화 산업과 창원 국가산단 구조 고도화 등 경남 미래 50년을 위한 권역별 전략 산업이 추진 중입니다. 경남의 산업 지도를 바꿀 이 같은 대형 사업들,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2016년의 최대 과제입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올해 과제들을 보셨는데요. 지사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올해 경남도정 큰 틀에서는 어떤 걸 구상하고 계시는지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제일 첫째가 이제 경남 미래 50년 사업을 이제 구체화시키는 과정이죠. 지금 나왔듯이 항공 나노 해양 플랜트 그리고 항로화 산업, 진해의 이제 복합 리조트 산업 그리고 창원 국가산단의 구조 고도화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미래 50년 동안 먹고 살 그런 준비를 하는 거죠. 금년이 아마 이 준비가 금년이 구체화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금년에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국가산단이 전부 착공을 하는 그런 해가 되도록 금년에는 준비를 다 해야 할 겁니다. 예. 네. 자, 이런 중요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마다 이런 과도한 부채 문제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상남도는 지금 재정 건전화 정책을 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런 부채를 감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성과가 났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우리 경상남도는 제가 이제 보궐선거에 지사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재정점검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 지난 3년 동안 행정개혁을 하고 재정개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11억씩 그러니까 1조 한 4천억을 거의 다 갚았습니다. 금년 5월이 되면 마지막 남은 957억의 빚을 갚으면 해방 이후에 광역단체 사상 처음으로 채무 제로가 됩니다. 채무 제로가 되면 1년에 이제 이자로 나가던 500억 상당의 이자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매년 이제 부채를 얻어서 부채를 갚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예산상으로 한 2천억 정도 우리가 복지와 경남 미래 50년 사업에 투입할 재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5월경 되면 부채를 다 갚게 되고 이 부채를 갚는 과정이
시유지를 도유지를 팔거나 도의 재산을 팔아서 갚은 게 아니고 재정개혁과 행정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부채를 갚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부의 지금 모범 사례가 되어 있죠. 예. 네. 이런 그 채무 제로를 선언하셨는데요. 어쨌든 올해 이런 그 채무 제로에 대한 계획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남도민들도 기대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예산이 나머지 957억 갚을 예산이 1월 말에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 5월 추가 경정 예산을 짤 때 채무는 없어집니다. 네. 네, 그렇게 이런 그 채무에 있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그 좀 걱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그 채무 상환에 중점을 두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그 SOC나 사회간접자본 분야 이런 데에서는 투자가 줄어든다라는 이런 그 우려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성장 동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대비책이 있으신지. 그거는 그 기운 게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SOC라든지 그 다음에 그 우리가 투자한 돈이 역대 어느 때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가 채무를 갚는데 투자하지 않고 채무를 갚은 게 아니고 내 말씀드렸듯이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을 통해서 채무를 갚았기 때문에 지금 경남미래 50년 사업에 투자되는 우리 SOC라든지 여러 가지 그 준비 사업에 투자되는 돈은 역대 어느 도지사가 있을 때보다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복지 예산을 축소하지 않았냐. 복지 예산은 지금 금년이 사상 최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갚는데 다른 데 투자를 안 하고 우리가 채무를 갚은 게 아니고 내부 개혁을 통해서 채무를 갚았기 때문에 더 그게 값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도 보셨지만은 그 또 다른 경남도정의 과제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그 3대 국가산업단지의 그 완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조성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거제의 해양 플랜트, 진주 사천의 항공, 밀양의 나노 융합 국가산단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네. 어떻게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요? 이제 지난 1년 동안 이제 행정 절차를 쭉 했는데 금년이 이제 마지막이 되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내년 초에 되면 해양 플랜트 그리고 그 나노 항공산단이 착공을 할 수 있게 금년에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가산단이 착공할 수 있도록 올해 마지막 중앙정부하고 조율해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 항공국가산단 상당히 기대가 큰 분야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에서도 그 아주 중요한 경남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금 꼽고 계신데요.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 산업이죠. 우리나라 네. 전체. 예. 그래서 여기에 그 항공국가산단과 관련해서 또 이 항공 MRO 사업 이 네, 부분에 예. 대해서도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경남과 충북 예. 같이 경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뭐 경쟁이라면은 어쨌든 상대방이 있기 마련인데 어떻게 경쟁은 잘 되고 있는지. 그게 이제 아마 이번 총선이 있기 때문에 4월까지는 선정이 안 될 겁니다. 충북에서는 우리가 유치하겠다고 하고 경남에서는 우리가 유치를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4월 총선 때문에 정부에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MRO 사업은 항공정비 사업은 카이가 있는 사천에서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맞죠. 국가적으로 정당하고 또 투자를 하더라도 지금 항공은 항공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사천에다 투자하는 것이 국가 자원에 집적을 한다는 의미에서도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천의 MRO 유치를 위해서 거의 준비를 끝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결정만 기다립니다. 네. 항공국가산단 그리고 항공 MRO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 조금 다른 얘기로 넘어가 봐야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런 그 김해 관광 유통단지, 네. 특히나 롯데그룹에 대해서 도민들의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해 관광 유통단지가 그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지 지금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경남도 의회가 롯데그룹을 압박해야 한다는 이런 결의안까지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또 지사께서 롯데그룹의 총수를 직접 만나서 어떤 그 해결책을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까지도 나와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저는 이제 도의회의 도의원들 입장은 이해를 하는데 그 상당히 그 기업을 압박하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롯데가 이미 계획된 대로 계획을 변경을 하려고 하면 경남도와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롯데가 아직 한 번도 계획 변경 의사표시를 경남도에 제출한 일이 없습니다. 없고 사실 이 기업을 유치하는 그 입장은 우리 경남도의 입장은 어립니다. 갑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미국 조지아주 같은 데서 기아 자동차 하나를 유치하려고 그 카슨 씨라고 했어요. 그 기아 자동차 유치한 카슨 씨가 수백만 평을 무상 제공을 했습니다. 기아 자동차 들어오라고. 기아 자동차가 수백만 평의 무상 제공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공장을 짓고 난 뒤부터 카슨 씨가 살아났습니다. 고용이 창출되고 도시가 활기차고 말하자면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관청이 기업에 대해서 갑의 시대가 지난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롯데를 갖다가 김해에 와서 투자해 준다는 그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고마워해야 됩니다. 지금 평택에 삼성이 투자하려고 하니까 일부에서 뭐 관청에서 갑질을 하려고 대어들고 하는 거 그게 옳지 않습니다. 지금 기업은 글로벌화 되어 있어요. 세계 어디 가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기업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나라에서 거의 국빈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롯데가 지금 내부적으로 어려운 경영 환경에 있고 한데 지금 계획 변경을 하려고 하지도 않는데도 그런 식으로 그 압박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보신다. 그대로 두고 보다가 나중에 계획 변경 부당한 계획 변경이 들어오면 그때 협의를 해도 늦지 않는데 기업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우리조차도 나서서 우리 쪽에 와서 투자해서 사업하겠다는 그런 분들을 갑질을 하려고 대들어서는 안 됩니다. 네. 자,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또 경남에서 상당히 큰 관심사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경남뿐만 아니고 부산 쪽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대형 사업인데요.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로 정부의 복합 리조트 선정 공모에 경상남도가 지금 응모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저간에 이런 그 응모 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두고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경상남도의 그 글로벌 테마파크 성사 가능성 또 다른 그 구상이 있으시다면은요. 사실 이 복합 리조트 산업은 제가 그 시도지사 그 청와대 간담회 할 때 1년 반 전에 제가 제안을 했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복합 리조트 산업을 해야 된다. 싱가포르 예를 봐라. 싱가포르가 지금 경제 성장을 폭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복합 리조트 산업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받아들여 갖고 문광부에 지시를 한 겁니다. 그 전부터 우리는 복합 리조트 산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고 정부에서 공모 사업을 하기 이전에 경상남도에서는 이미 추진을 1년 반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오히려 공모 사업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공모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죠. 복합 리조트 산업을 정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준다는 그 자체는 유일하게 카지노 허가밖에 없습니다. 다른 특혜는 없습니다. 근데 카지노 허가는 복합 리조트 산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카지노가 없으면 국제관광업무지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의 부수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승인을 해주든 안 해주든 경상남도의 그 입장으로 복합 리조트 산업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네. 단지 정부에서 승인을 해주면 선정을 해주면 우리가 카지노 허가를 자동 허가를 취득하게 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선정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업을 제안한 게 청와대 시도지사 회의에서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해서 시작이 된 사업인데 그 전에 우리는 이미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그 진해 복합 리조트 사업은 우리가 지금 투자할 금액이 예정금이 5조 1천억입니다. 인천 같은 데는 1조짜리 빼이 되지 않습니다. 전국에 어디도 1조 규모인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제안서 낸 거는 13가지 분야에 말하자면 테마를 두고 건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인천이나 다른 데는 테마가 기껏 해봐야 5, 6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경상남도의 글로벌 테마파크가 오히려 먼저 제안된 것이고 정부의 복합 리조트가 뒤에 나온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그걸 청와대에서 우리가 먼저 준비를 1년가량 해놓고 네. 청와대 회의에서 대통령한테 제안을 하고 대통령이 문광부 지시해서 시작이 된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경과를 청와대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를 뺄 수가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뭐 전제긴 합니다만은 만일에 네. 복합 리조트 선정에서 경남이 배제가 되더라도 글로벌 테마파크는 그대로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금 배제가 되더라도 이야기하면 정부에서 또 기분 나빠하죠. 예.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는 보건데 이 정책 자체를 제가 제안한 거고 문광부에서 대통령이 문광부에 지시해서 지금 시행이 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무조건 들어간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설 특집 경남 도정을 듣는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집중 토론 두 번째 순서로 경남의 민생 문제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 작성 방법이 바뀐 2000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취업준비생이나 구직 포기자는 통계상 경제활동 인구에서 제외돼 체감 청년 실업률은 20-30%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대기업에서는 정규직 고용은 정체되거나 감소한 반면 계약직 고용은 늘어 청년 일자리의 질이 나빠졌습니다. 청년 실업은 전국적인 문제지만 지방의 고충은 더 심각합니다. 경남에 소재한 지역대학 졸업생들은 수도권 대학생들에 비해 더욱 큰 구직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위주의 경남 기업들은 최근 불황에 기존 인력마저 감축에 나서 경남 지역 청년들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취업난이 우려됩니다. 공사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 일반 기업 준비하는 친구도 많고 서로 공통점은 그거죠. 일단은 취업이 안 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타파해야 되나, 뭐가 부족한가. 최근 신조어로 금수저와 흙수저가 등장했습니다. 부의 대물림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고통이 담긴 말로 경남의 실업과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네, 자, 이 화면에서 방금 보셨지만 이런 실업 문제, 특히 청년 실업 문제 정말 그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년 실업 해소 그리고 또 경남도의 그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상남도의 이런 정책들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한참 우리가 성장기에 들어서 7, 80년대에 기업 확장기에 들어섰을 때는 경제 성장률이 1%가 경제 성장이 되면 일자리가 35만 개가 생겼어요. 35만 개가. 그때는 일자리가 넘쳐났죠. 청년들이 취직을 다 했죠. 그런데 지금은 고용 없는 성장 시대가 됐습니다. 기술 성장 시대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술력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1% 경제 성장이 되면 지금 일자리가 8만 개밖에 생기지 않아요. 옛날에 4분의 1 정도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나라의 경제 구조가 그래 됐어요. 선진국형 경제 구조로 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나라 전체의 경제 성장이 2, 3%입니다, 불과. 2, 3%라면 새로운 일자리가 2, 30만 개 이상을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청년
기업 창업을 하라고 사업 장려하고 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경남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전체 나라의 일자리는 한정이 돼 있는데,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인재들을 우선 채용하는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경남에서는 우리 와 있는 모든 기업들, 재벌들,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우리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해달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트랙 제도를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고졸, 대졸, 하이트랙 제도 고졸 이래가지고 개설을 해서 지금 일자리를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이제 뒤늦게 우리는 3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뒤늦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천의 카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상남도 출신 대학생들이 1년에 2~3명이 들어갈까 말까 하던 그 기업입니다. 항공기업이. 그런데 그 항공기업 사장하고 협의를 해서 40명의 우리 경남 학생들을 받아주기라는 협약서를 체결을 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경남형 기업 트랙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예. 그 부분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죠. 40명을 채용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카이에서는 우리 1년에 뭐 2~3명도 채용 안 하던 경남 출신 대학생들, 우리 지역 출신 대학생입니다. 서울에 올라간 대학생 빼고. 그런데 이 40명을 무려 20배가량 확대를 해줬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 40명 인원을 못 채워요. 또 최근에 LH 같은 데에서는 우리 경남 출신 대학생들이 1년에 1명도 잘 못 들어갑니다. LH 같은 공기업은. 그 이번에 LH 그 공기업 사장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 기업 그 경남 출신 대학생들, 서울 올라간 학생들 빼고 우리 경상남도 대학의 출신들 학생들을 취업을 시켜달라. 본사에 30% 시켜달라. 본사 근무 인원에. 그 이번에 본사 근무 인원의 30%인 13명을 경남 대학생을 채용해 줬어요. 지금 경남은행도 아마 그 한 90%를 우리 경남 출신 대학생을 받습니다. 네. 농협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기업 트랙 제도를 활용을 해서 우리 경상남도 출신 대학생들,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 출신들, 이 학생들은 우선 취업하게 우리가 기업하고 지금 전부 협약을 맺은 게 한 8,000개 기업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트랙 제도를 활성화시키면 이제 학생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 트랙 제도라는 거는 대학교 3학년 때가 되면 이제 인턴식으로 뽑아갑니다. 뽑아가서 미리 취업이 확정되는 거죠. 그리고 졸업하면 그 요건에 맞춘 그 학점만 따면 자동 취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 트랙 제도는 우리 경상남도만이 하고 있는 그런 청년 취업 제도입니다. 취업 문제뿐만 아니고 경남 경제 전체가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앞서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이런 그 조선 산업의 그 상황이 그 여간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런 그 세계 경제의 그 침체 여파를 또 맞은 거기도 한데요. 경남의 경제 위기 상황,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신다면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요? 사실 경남의 경제 위기라기보다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죠. 특히 이제 경남은 조선과 기계로 지난 40년간 이제 먹고 살아왔는데, 사실 그 조선 산업만 지금 침체기 들어간 게 아니고 기계 산업도 침체기 들어갔습니다. 이게 창원의 기계 산업도. 이게 이제 종래에는 세계 인류 기술이 한 8%가 되는데 지금 세계 인류 기술이 16%로 내려와 버렸어요. 중저가 기술이 되어 갑니다. 창원의 기계 산업도. 그래서 창원의 기계 산업을 구조고도화하자.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가 지금 8,800억을 들여갖고 이제 산업단지 면모를 ICT 융복합 산업단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제 조선 산업은 세계적인 조선 경기도 있겠지만은 소위 저유가로 인해서 해양 플랜트 수주가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게 이제 호황기를 대비해서 해양 플랜트 국가 산단도 만들고 또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항공, 나노, 그다음 항로화 이 산업을 지금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들이 이제 3년 내 제대로 정착이 되게 되면 일자리가 경상남도만 하더라도 수십만 개가 생깁니다.
글로벌 테마파크에도 그게 되면 이제 11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니까요. 말하자면 경남에 5+1 미래 50년 사업이 3년 내 정착이 되게 되면 경상남도만 하더라도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게 되고 또 경상남도의 경제는 잘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우린 미래 50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는 다른 시도하고 달리 경제가 잘 풀릴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긍정적인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그 경제 위기 속에서 또 반드시 이런 그 행정, 도정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서민들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그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서민들의 삶이 가장 먼저 어려워지는데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계신지요? 사실 이제 우리가 빚을 갚으면서도 금년도 이제 예산을 사상 최대의 복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상 최대의 복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지금 소위 복지 예산을 대폭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의 천국이라는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좌파 우파가 합심을 해서 복지 예산을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상남도만은 복지 예산을 지금 금년 뒤 사상 최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복지 중에 서민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우린 그 복지 혜택을 주는 게 그게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 못 사는 사람, 서민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지금 서민 복지 시스템을 저희들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에 보면은 이런 그 특히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이 네. 들어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성과는 좀 많이 났는지 이미 지난해부터 서둘러서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우리가 시행하게 된 것은 이게 한국 사회가 지금 계층 간의 이동이 잘 되고 있지 않아요. 과거처럼 개천에서 용인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습니다. 서민들 자식, 가난한 집의 자식들은 또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취직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힘들게 살아야 되고 또 있는 집의 자식들은 부모 덕으로 놀고 먹어도 되는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 가다 보니까 요즘 인터넷에 보면 헬조선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소위 빈익빈 부익부가 그 아주 지금 계층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층 이동의 가장 쉬운 수단이 교육입니다. 말하자면 나는 이렇게 힘들고 못 살아도 내 자식만큼은 잘 살게 해야 되겠다. 그게 교육입니다. 한때 대한민국에 60년대에 우골탑이란 말이 있었어요. 소 팔아가지고 대학 보냈는데 그러면 자기 대학 가가지고 이제 자기 대에는 재산 다 벌고 굶으면서 자식 공부 시키려면 자식 때는 잘 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이라는 게 한국 사회의 이 계층 간의 이동을 좀 원활하게 하고 가지지 못한 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번에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산청에 어느 시골에서 서울대학교 합격한 학생이 이제 부모가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보니까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으로 학비를 대주는 바람에 책값하고 그래 내 아들이 서울대학 들어갔다고 그런 이야기를 보고 참 흐뭇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가난하고 힘들고 못 사는 사람들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초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학비 지원을 하고 대학 들어가면 서울 같은 데 올라가면 기숙사 하면 안 들어가면 요즘 기숙사 우리가 강남에 짓지 않습니까? 이번에 강남에 남명학사 말씀하시죠. 네, 남명학사를 지으면 한 400명을 수용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 학생들 수용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 지금 가면 방 하나 얻고 밥 먹고 하는데 한 달에 80만 원 가량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명학사를 지어가지고 한 15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최적의 환경,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해주고 졸업하면 서민 자녀들은 기업형 트랙을 활용해서 더 좋은 직장을 구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소위 말하자면 한국 사회의 계층 간의 이동
힘들게 살아도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이제 그 대학 입학하는 학생들을 170명을 선발해서 1인당 이제 300만 원씩 장학금을 줍니다. 그건 도의 예산으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BNK 그룹으로부터 장학금 100억을 받았어요. 기금을 받으신 거죠. 예. 그 이자하고 또 농협에서 3억을 금년에 내놨습니다. 매년 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1인당 대학 입학하는 서민 자녀들한테 170명을 선발하려고 지금 공고를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소위 가난한 집의 애들도 교육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하고 계층 간에 이동을 하는 그런 사회로 다시 만들어야지. 이제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서민 자녀들은 계속 힘들게 살아야 되는 이런 계층 구조는 옳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좀 더 밝은 쪽으로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경상남도가 서부권 대개발 이걸 선언을 하셨는데요. 지역 내에서도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이런 그 기본적인 방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권 대개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래 이게 이제 중국이 동북부 해안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어요. 중국 지도를 보면 동북부 해안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는데 후진타오 주석이 있을 때 한 4, 5년 전이 될 겁니다. 후진타오 주석이 있을 때 서부 대개발을 선언하고 난 뒤에 그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중국 전역에 미쳐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중국은 G2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됐어요. 그게 가장 전적인 덕은 서부 대개발입니다. 우리 경상남도도 서부 지역이 인구는 사실상 4분의 1배이 되지 않아요. 네네. 근데 땅은 절반이에요. 근데 GRDP 지역 생산력으로 따지면 17%밖에 안 돼요. 동부하고 이쪽에 집중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균형 발전도 안 될 뿐더러 성장 잠재력이 엄청난데도 소위 그걸 경상남도 전역에 파급 효과를 못 일으키고 있어요.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부 대개발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서부 지역이 항공, 항로화, 그 다음에 이제 해양 플랜트, 그 다음에 이제 관광, 지리산 관광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면 소위 경상남도 전체가 경제가 같이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부 대개발을 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항공은 지금 정착 단계에 들어가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와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 내륙철도, 남북 내륙철도가 완성이 되게 되면 진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 40분대에 주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서부 지역이 경상남도의 교통의 중심지가 되어 보입니다. 그럼 서부 지역 발전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상남도 전체에 서부 대개발이라는 것은 서부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부의 성장 잠재력이 폭발을 하게 되면 경상남도 전역에 파급 효과가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부 지역 주민들도 서부 대개발을 서부만 잘 살게 되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어떤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 경남 전체가 골고루 잘 살게 되는 그런 길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이런 서부 대개발에 조금 전에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은 남부 내륙철도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국토교통부의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여기에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포함됐어요. 포함은 됐는데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하는 겁니다. 착공 시기를 바로 앞당기는 건데 지난 도에서 한 3년 동안 이제 고생을 해서 예타 그걸 지수를 좀 올리려고 비식에서를 올리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상반기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집중 토론 세 번째로 경남의 각종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순서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경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굵직한 갈등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창원광역시 승격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시민 서명 운동에 이어 최근 광역시 승격 범시민 추진협의회까지 구성됐습니다. 창원시는 올해 광역시 승격을 국가적 정책으로 이슈화하기로 하고 3대 시정 운영 방향으로도 제시했습니다. 충분한 면적을 가지고 있고 또 충분한 GRDP 또
충분한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건을 갖춘 건 오로지 창원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하지만 경남 17개 시군은 창원시가 독립하면 도세가 위축되고 나머지 시군의 재정도 붕괴할 거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년 이상 끌어온 학교급식비 지원 예산 갈등은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 사이에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요구하는 지원 금액과 경상남도와 시군이 제시하는 지원폭의 입장차가 큽니다. 3세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보육대란도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경남에서는 올해 대란을 넘겼지만 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의 갈등은 여전합니다. 네,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그 창원시가 지금 광역시 성격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창원시는 올해 광역시 추진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런 그 얘기까지 했는데요. 이게 광역시가 성격된다면 경상남도와 무관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성격 운동이 경상남도와의 협의 없이는 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갈등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광역시 추진에 관해서 경상남도 입장은 어떤 게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이제 지방자치제 실시되기 이전하고 이후하고 이제 확연히 틀린 게 광역시를 하려면 도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도의회 승인이 될 리가 없죠. 네. 도의회 승인이 필요한데 도의회 승인이 될 리가 없죠. 우리나라에 지금 100만 넘는 도시가 수원하고 창원, 고양, 용인, 성남시 이렇게 5개시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광역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시를 하려고 어느 정도 이제 그 100만 넘는 도시는 권한을 확대해주고 그렇게 특정시로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이 5개 시를 광역시로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 사이에 있는 형태가 특정시라는 말씀이시죠. 정도로 정부에서 이제 조정을 하려고 하지 광역시를 할 수가 없는데 정부가 어느 정부든 광역시를 위해 추진을 해줄 수가 없어요. 도를 해체를 해야 됩니다. 도를. 경기도 같은 경우에 4개 광역시를 떼줘버리면 도는 해체됩니다. 경남도 창원이 광역시로 떨쳐나가면 경남도를 해체를 하는 게 맞죠. 저는 오히려 도를 해체하자는 주장을 옛날부터 하고 있었고 지금 뭐 한 100년가량 된 그 3단계 행정 구조지 않습니까? 지금 기초, 광역, 그 다음에 국가. 예. 이걸 갖다가 아예 도를 없애버리자는 거죠. 기초 광역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그 자치단체 형태로 하고 국가하고 바로 2단계 행정 구조로 만들자는 거죠. 광역시도를 없애버리고 오히려 중앙정부하고 기초자치단체 등 이런 거 그래 되면 기초든 광역이든 의미가 없는 거죠. 네. 말하자면 함안 같은 경우도 함안 합천 어령이래 합쳐가지고 하나의 시로 만들어 버리면 그게 국가하고 도가 없어져 버리니까 국가하고 바로 2단계 행정 구조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2단계 행정 구조로 가는 것이 이게 맞는 거지. 3단계 행정 구조로 하고 새로 광역시로 독립하고 이것은 맞지 않은 구조입니다. 네. 어쨌든 그 창원 시민들 그리고 이제 창원시의 그 단체들 사이에서는 이런 광역시의 또 시의 규모에 걸맞는 이런 구조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판단할 문제지만은 제가 보건대는 되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상남도 입장을 단호한 입장을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런 그 창원시의 광역시 성격 문제 또 이런 거 관련된 질문을 하나를 좀 더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런 거 뭐 물론 전제가 창원시가 광역시가 된다라는 그런 이유 그 전제에 깔려 있긴 합니다만은 경상남도 도청 소재지가 그렇다면 굳이 창원시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런 그 얘기들이 아직 뭐 물론 성사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얘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남 서부권이 계속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도청을 서부권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경상남도에서는 관련된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 서부청사 간 것은 동부하고 균형상 간 겁니다. 경기도가
수원에 본청이 있고 의정부에 북부청사가 있습니다. 경기도만큼 경상남도도 면적이 넓기 때문에 청사를 2개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동부의 청사는 진주로 가버리면 이 동부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그 서부 청사를 만든 것도 경상남도의 균형 발전 정책의 그렇습니다. 테두리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서 만약에 도청을 서부권으로 완전히 옮기게 된다면 또 다른 불균형이 생길 것이다라는 그게 말씀이시죠. 말이 안 되죠. 지난 한 해 경남에서 가장 많이 다뤄졌던 갈등이었죠. 이런 학교 무상급식 논란이었는데요. 자, 이 갈등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대책,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 사이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도지사께서? 아니, 사실 이거 이제 내막을 좀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이게 무상급식 공약은 교육감 공약입니다. 정교조 교육감 공약이고 저는 공약한 바가 없습니다. 급식에 관해서는 교육청 사무기 때문에 우리가 공약할 이유가 없어요. 도청은. 그럼 도청은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거치는 겁니다. 얼마를 지원할지 거기에 거치는 건데 자기들 사무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도청에서 당연히 돈 줘야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억지 부리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영남권 평균을 주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응? 대구, 경북, 울산, 부산 이 4개시도 평균을 해보면 우리가 교육청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더라도 우리가 줄 금액의 마지막 한계선이 315억입니다. 그럼 315억을 가져가면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 2배를 내놔래요. 600억 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어떻게 부산, 경남, 경남만 잘 살아가지고 예산상 사정이 넉넉해가지고 돈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지원하는 게. 지금 우리 9개 구는, 우리 경상남도 9개 구는 자기 예산으로 공무원 월급도 못 줘요. 그 예산 준칙에 보면 그 9개 구는 교육청에 1원도 지원을 못하게 못 박아놨어요. 1원도 지원 못하게. 9개 구는 자기 그 수입으로는 공무원 월급도 다 못 주는 군이기 때문에 예산 준칙에 보면 아예 교육청에 1원도 지원 못하게 규정을 내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남급 내 평균 준다고 지원하겠다. 교육감의 공약이니까 우리가 지원 금액을 영남급 평균으로 해주겠다. 그럼 그걸 315억을 가져가면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가능한데 어처구니 없이 그걸 갖다가 영남권 평균의 2배 이상을 622억을 내놓으라고 하니 그래가 하니 우리가 영남에서 어떻게 잘 삽니까? 특별히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이런 그 원칙을 말씀을 하셨다시피 네. 사실은 이런 그 급식이라는 사무가 경상남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무는 물론 아니겠지만 이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도민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고 전국적으로 논쟁이 있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밥을 먹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에서 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고민들 때문에 경상남도에서도 일정 부분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갈등이 되고 있는 것이 그 지원을 하긴 하는데 과연 어느 만큼 어느 금액을 지원하느냐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그 금액을 두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지금 그 경상남도하고 경상남도 교육청이 협상은 계속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협상은 교육감께서 깨버렸죠. 622억을 안 주면 한 푼도 안 받겠다고 또 교육감께서 그래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협상이 이제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게 돈 지원해 달라는 측에서 얼마를 액수를 제시해놓고 그다음부터 여기에서 내려가서 지원하면 안 받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작년 10월 5일 날 교육감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홍준표 씨가 도지사로 있는 한 도로부터 단돈 1원도 지원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교육감 스스로 경남형 급식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 발표하고 난 뒤에 또 돈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남면 급식 해가겠다고 발표를 했으면 그대로 한번 해보든지, 해보고 안 되면 또 돈 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발표해놓고 또 돈 달라고 해서 협상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줄 수 있는 한계가 이 정도다. 영남권 평균이다. 자, 어쨌든 이런 그 설 연휴 이후에 경상남도와 그 경상남도 교육청 사이에 이런 그 재협상 어떤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재협상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 시장 군수 회의에서 305억을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연휴 이후에 시장 군수 회의에서 별도로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죠. 논의를 하고 난 뒤에 시장 군수들하고 합의를 해서 지원 가능한 범위까지 우리가 한번 확정을 해보고, 그 뒤로는 교육청에서 돈 안 받으면 할 수 없죠. 그럼 도민들이 판단을 해야죠. 그게 내 돈이라면 내 주겠어요. 도민들의 세금입니다. 도민들의 세금을 집행하는 집행관의 입장에서는 이게 적정하게 집행이 돼야 돼요. 적정하게. 그 적정하게 집행이 안 되고 어느 부분에 과도하게 2배 이상 집행하는 거, 이건 옳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그 교육 관련된 문제 한 가지 더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어린이집 보육료 누리과정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그 누리과정에 대한 그 전국적인 갈등이 지금 그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 누리과정에 대한 문제를 올해는 해결을 해서 이런 그 보육 대란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그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그 갈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없겠습니까?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에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편성하라고. 의무사항입니다. 근데 편성을 안 했어요. 편성을 안 한 것은, 이것은 총선 앞두고 이 편성 책임을 정부 여당에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경남에서는 왜 이게 대란이 없어졌습니까? 네, 어떻게 해결을 그러니까 우리는 앉아서 어린이집 예산을 교육청에서 편성 안 하니까 우리가 편성을 했다 이거예요. 1,440억을 편성을 하고, 교육청에 우리가 그 법정 전출금이라고 건네줘야 할 돈이 한 4,500억이 있어요. 매년. 근데 교육청에서는 그 돈을 받으면 우리한테 1,440억을 도로 줘야 돼요. 어린이집 예산을. 그것도 법정 전출금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받을 돈은 저거 예산 편성을 하고 우리한테 줄 돈은 예산 편성을 작년에 안 했어요. 경남교육청에서. 그래 안 하니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네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라 하면 그거 도둑놈 심보지. 그래서 우리는 앉아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거는 상계 처리하겠다. 같은 법정 전출금이고 금전 채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직접 어린이집에 주고 상계 처리하면 돼요. 1,440억을 제하고 주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우리 그 사회자한테 1,000원 줄 게 있고 사회자가 저한테 2,000원 줄 게 있으면 나는 1,000원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상계입니다. 예. 그래서 경남에서는 그런 식의 상계 처리하는 방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도의회 통과되었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만 유일하게 지금 보육 대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누리과정 문제는 그 중앙정부와 또 지방정부 그리고 교육과 그다음에 그 이런 그 광역시도 사이에 참 이런 그 얽힌 문제들이 많아서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거기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정부에서 주든 도에서 주든 교육청에서 주든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서 주긴 주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기관끼리 싸우는 거는 기관끼리 알아서 하고 왜 그 국민들한테 그걸 해를 끼치느냐 이거예요. 나는 그 경상남도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도민들은 앉아서 누리 예산 29만 원인데 애 둘이가 있으면 60만 원 가야 돼요. 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 그 해결해 주기로 해놓고 도에서 그럼 우리 직접 해결하자. 그러면 도민들은 안심하고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걸 정치 투쟁의 장으로
유아들을 인질로 몰고 들어가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산 편성해 놓고 그 예산이 부족하면 정부에 요청을 하고 업소를 해야 할 일이지. 네가 공약해서 네가 책임져라 이런 식의 그 정치 투쟁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거 옳지 않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2016년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함께 경상남도의 현안과 미래 발전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앞으로의 그 계획과 다짐, 설날을 맞아서 경남도민들께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지금 그 인터넷을 보면 헬조선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댓글을 보면 80% 이상이 한국 사회를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지 않은 사회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가는 방향이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만이라도 이런 그 사회 현상이 없도록 빈부 갈등을 좀 완화하고 복지는 서민들에게 집중하고 못 살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도정 내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난 3년 동안 내 중앙정치에 휘둘리지 않았고 중앙정치가 어떤 식으로 날 흔들어도 휘둘리지 않았고 좌파 세력을 중심으로 한 반대 세력의 책동에도 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금년에도 우리 그 도민들만 보고 경상남도 미래 50년 사업 그리고 서민복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이 설날 아침에 좀 격하게 말씀드린 것은 좀 양해를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새해 결의 각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함께 2016년 경상남도 도정의 계획과 구상을 들어봤습니다. 경남 미래 50년을 향한 강력한 개혁과 추진 계획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는 경상남도의 모습을 기다리겠습니다. 바쁘신 시간 중에 나와주신 홍준표 지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함께한 설 특집 뉴스인사이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한 설 보내시고 가족들과 화목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